결국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탁구 게이트 이강인, 손흥민과 함께 태국전, 주민규는 첫 태극마크. 자, 종합기사. 오늘 황선홍 임시감독의 오전 11시 국가대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씩 한번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축구계를 뒤흔든 탁구게이트의 중심이 섰던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3월 A매치의 출격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켰죠.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전력상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는 너무 빠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강인 선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사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 결과로서 자신의 감독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요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황선홍 감독의 지도하에 실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제자로 알려져 있죠.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좋은 여론 당연히 공감한다. 물론 이번에 부르지 않고 차출하지 않고 다음에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선수와 이미 의사소통을 했다. 이러한 갈등은 빨리 풀어질 경우 팀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결국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반은 좀 이해가 되고 반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운동하다가 생겨난 이 트러블은요, 다시 운동하면서 경기력과 결과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렸다. 지금 이런 얘기도 충격적인 상황 속에 그 어떠한 전환과 어떠한 진실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대표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선발이 된 겁니다. 물론 두 선수가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10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이 좀 더 많긴 했지만 반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K리거들이 3명이나 생애 최초로 발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민규 선수도 요번에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받았죠. 제일 아마 나이가 많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 황선홍 감독은 내가 경기 결과로서 한번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서 좀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를 좀 더 이제 불만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명단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설령우 선수와 또 누가 있죠? 이 물병 3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령우 선수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설령우, 이강인, 정우영, 물병 3인이 전부 다 발탁됐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번 사태가 작은 사태도 아니고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물병놀이를 하면서
이 그라운드에 있었던 선수들에 대한 징계조차 없이 뽑았다.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이강인에 대한 징계는 결국 어떻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작은 징계라도 그것이 이번 태국전 불참 정도의 수준만 돼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좀 자숙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도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발탁해버리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태가 결국 나중에 절대 생겨서는 안 되지만 제2의 탁구 사태가 만약 벌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는요 아마 분명히 이번 사례가 최악의 사례로서 소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때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또 터진 거 아니냐. 그럼 그 뒤면에는 이면에는 이걸 결정지은 황선홍 감독이 계속하여 꼬리표를 붙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고 계시냐. 황선홍 감독을 뽑은 것부터가 따지고 보면 이강인 선수와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 다른 감독을 만약 뽑았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강인 선수를 발탁하지 않았을 것을 황선홍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던 애제자이기 때문에 안 뽑을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사태가 축구협회에서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어떻죠? 발탁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강인이 사과를 하고 손흥민이 보듬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여론도 공감하지만 이번에 부르지 않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강인 선수는 축구팬 여러분들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서 화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선발했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고 이러한 갈등은 빨리 풀어질 경우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이게 아주 문제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두 선수의 사이가 만에 하나라도 악화될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의문점으로 남아있지만 정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패스를 했네 안 했네, 황희찬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데 자기가 나서려고 했네 안 했네, 영상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실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여 악화될 경우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번 사례와 못지않게 경기력이 최악이고 경기 결과가 패배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황선홍 감독이 아마 정말 최악의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에 반면 어떻습니까?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도 하나 존재합니다. 경기력이 폭발하고 승리한 결과와 두 선수가 굉장히 화해가 될 경우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금 앞서 보면 공격수로 지금 출전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명단 발표에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조규성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바로 공격수, 투톱으로 나서게 되는데 사실 이 미드필더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자신의 영역에서 활약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선수가 정말 화합이 잘 돼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만약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은 다 어느 정도 잠재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경기 결과 따위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강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그래도 요 3번의 경우가 나올 경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이 3번의 경우가 나오지 않고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라도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경우 이 사태는 최악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대표팀 불화 중심의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면서 많은 국민분들은요. 문제 없지 않냐. 또는 이제라도 제외시켜야 한다. 경기 있기 전에 퇴출시켜야 된다. 이미 명단 발표가 났음에도 갑론을박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 본인이 용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강인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국대의 핵심인데 선발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인이 잘못한 거 당연히 맞는데 축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냐. 또 반면 이강인 대신 현 시점에서 폼이 더 좋은 이승우를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탁구 3인방은 왜 이번에 제외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두둔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에서 또 무산된 이승우 선수의 국가대표 선출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쉽지만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뺐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9년 6월 이후 대표팀 유니폼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이승우 선수지만 K리그에서 요즘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황선홍 감독의 핑계예요. 아쉽지만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별로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돌아오는 게 정말 팀의 조합을 고려해봤을 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손흥민 선수가 용서했을지언정 다른 선배 고참 선수들이 용서했다라는 기사 한 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중에 딱 한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과를 받긴 했다. 그게 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화해를 통해서 정말 국가대표 고참 선수들이 이제 18일부터 연습에 들어가는데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많은 염려가 되는데 굳이 이승우 선수를 두고 이강인 선수를 뽑은 이유가 팀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별로였다. 이게 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김민재 선수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머리를 쳐박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머리를 쳐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국민분들께 정말 사죄의 고개 숙임을 보여주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뭉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발짝 더 띄워주고 달려줘야 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를 보셨겠지만 아시아 팀들이 너무 상향평준화가 된 경향이 있다. 우리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도 떨어지지 않았냐. 많은 강팀이 탈락했다. 누가 어디서 어느 경기에서 뛰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실력이 전부 다 좋고 다 상관없기에 누가 한 발짝 더 뛰고 누가 더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 팀의 완성도가 경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선수가 노력과 희생이 뭉쳐졌을 때 팀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전히 이번 탁구게이트 때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들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맞대응한 것에 대하여 손가락 탈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급기야 어떻죠? 결국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서 속죄하는 골을 터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골을 넣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와중에 골을 넣거나 도움, 활약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도 굉장한 비판을 피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의 발탁에 대하여 나는 국가대표 경기 안 보겠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국민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번 명단 발표가 오전에 터지자마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최소 수백 개에서 천 개 단위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들어가서 좀 읽어보면 황선홍 감독도 잘라라. 이러한 말도 있고요. 이럴 거면 손흥민 선수를 왜 같이 뽑았냐? 축구 안 본다. 개선된 게 없다. 장난하냐? 탁구 3인방, 탁구 놀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 이튿날 보란듯이 심술과 오기를 부리며 손흥민을 비웃고 조롱하듯 이 3인방이 히히덕거리며 물병놀이를 한 모습이 여전히 소름 끼친다.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강인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황선홍 감독의 교체와 이강인 선수의 퇴출 운동까지 댓글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협회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황선홍 감독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날 밤 하극상인 줄도 모르고 밤새 응원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우습게 보는 거냐. 이래서 국내 감독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강인보다 이승우가 낫다. 자, 지금 이런 비판이 많은 중장년층 분들에게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댓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83%가 남자분들, 나아가선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의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을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강인 선수 이렇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는데 이러한 판단을 한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선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탁구게이트 이강인 과연 태극마크를 달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얘기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월요일 오늘 드디어 11일 월드컵 예선 2연전 명단 발표가 황선홍 감독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자, 과연 이 태국전 포스터에 이강인 선수가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다. 이러한 말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태를 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여론들이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출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 대비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최근 13호 골을 터뜨렸는데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손흥민 사인해달라는 남성을 단호히 거절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 이후에도 13호 골 이후를 계속하여 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이렇게 사인하러 온 남성을 거절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손흥민은 리셀러 역할을 하는 팬들에게는 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이 영상 속에 이 붉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의 사인을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남성이 이미 한 차례 손흥민 선수로부터 사인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인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리셀러가 뭐냐면 물건을 사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기면 그게 단순한 옷이 됐건 신발이 됐건 가방이 됐건 엄청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사인을 손흥민 선수가 거절하고 이야기를 하자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이 리셀러들은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종이나 물품의 사인을 여러 장 받고 나서 이를 또 인터넷에 올려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만 사인을 거절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지난해 9월 때도 한 팬이 다가와 셀카를 요청하자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인가 봤더니 당시 손흥민 선수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앰베서더로서 뭐 거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아마 찍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전화로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팬들에게는 직접 핸드폰을 들고 사진까지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쯤 되면 삼성 측에서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 이후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3호 골에 이어서 또 한 골 2개의 도움, 시즌 공격 포인트만 20개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리그 7호 도움을 줬다고 해요. 13호 골에 이어서 공격 포인트만 벌써 20개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즌 14호 골을 터뜨리면서 2개의 도움까지 추가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다. 리그 4위의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여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 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45분에 직접 자신이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4분 뒤에 도움을 하나 추가하며 무려 4대0 완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뭐 너무나 잘 나가죠. 최근 제가 전달해드렸던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혹시라도 안 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이 이런 손흥민 선수 선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차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해자로서 많은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황인데 이거 사실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대단하다. 영국에서 박수칠 소식이 전해졌다라면서 지금 최우수 선수 MVP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까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14호 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최고의 MVP 선수가 된 건데요. 손흥민은 사실 최고 9.4점 평점까지 축구 통계 매체를 통하여 엄청난 극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누리꾼들은 역시 손흥민은 대단하다. 손흥민이 최고다. 우리는 그야말로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손흥민의 골이 너무 멋있다. 이강인은 보고 배워라.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끄집어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요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14호 골에다가 MVP 선정에 최고 평점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지만 이 손가락이 보이시죠?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사실 부목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붕대까지는 풀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탈구가 됐지만 아마 나머지 손가락에 함께 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합쳐서 이렇게 감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 완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14호 골을 터뜨렸다라는 건 이거 국가대표로 이런 선수 선발 안 하면은 누구를 선발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죠. 결국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명단의 소집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에게 등 떠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선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 얘기는 이제 너무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이강인부터 새 얼굴까지 임시지만 임시 같지 않은 선택의 무게다. 과연 황선홍호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오전 11시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기사는 많이 올라왔어요. 굳이 이강인 선수가 아니어도 황새 앞에서 펄펄 난 이승우 대표팀에 복귀할까? 득점왕 주민규도 생애 첫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의 탁구 게이트 사태가 굉장히 비판받았지만 또 반대로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황선홍 감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에게 국가대표의 막중한 임무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다. 요렇게도 지금 해석이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승우 선수도 한때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았었는데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손꼽히는 새로운 선수들의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 어땠습니까? 넘어지는 이강인 보니까 최근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 드랭스의 이 프랑스 리그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넘어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력이 저하됐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최근 음바페에게 어시스트 도움을 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음바페니까 뭐 누가 공격 패스를 해줬어도 아마 골로 연결시켰을 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강인을 태국전에 당장 부르는 거는 문제가 크다.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글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 국가대표 명단에 오를 수 있겠나라는 기사가 이미 발표 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평가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글 유니폼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서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경기까지 계속 출전시키는 것을 보면 사실 이 클럽 축구팀에서는 이미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신의 최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왼발의 위력을 보인 이강인은 이제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게 될 황선홍 임시감독의 선택을 기다린다라고 이미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사실 발표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당사자인 두 선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갈등을 또 봉합이 된 만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 찬성이 46.9%, 반대가 40.7%로 사실 찬성이 소폭 더 많았다라는 것이 좀 굉장한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자라고 말한 대다수의 나이대가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이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만 바라보고 싶지 않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결말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40대 이상부터는 다 반대하는 선택을 꼬았거든요.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사실 돌아온다라는 건 이 중장년층들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뭐 발표 직전까지 랭스전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는 활약상을 보여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 출전 발표를 확정짓는 순간 중장년층 분들의 100% 중에 40%가 넘는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당연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가 이미 올라왔었어요. 매일경제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강인 대표팀 소집 불가다. 국가대표 발표를 앞두고서 이미 또 홍준표 의원이 소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하다. 인성 자체가 단체 경기에 부적합하다. 사실 뭐
이 의원은 그 이전부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의원과 비슷한 나이대의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런 인성으로는 한국 축구 팀워크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런 선수를 소집한다라는 건 단순히 경기력만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건데 그깟 경기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한 단체 경기에서 저런 선수를 묵인해주고 차출한다라는 거는 너무 앞으로의 한국 축구 미래의 위계질서를 아예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고를 수도 없고 안 고를 수도 없고 이강인 선수 자체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그냥 이번 태국전만큼은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지 말고 사실 그 다음 경기 때까지 자숙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국가대표 자리를 메꿔줄 K리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결단을 내린 것 자체가 아마 많은 비판을 또 수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이승우 선수나 새로운 주민규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뛰었을 때 태국전에서 만약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거 누가 또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협회에서 뭐 자신들이 위원장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비판은 이것을 결정한 황선홍 감독에게 집중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인데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이미 결과가 드러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강인 선수 사태를 보신 분들 아직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반대표처럼 반대를 하십니까? 찬성을 하십니까? 아무리 결과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된 마당에 반대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겠습니까? 만약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이라도 안 좋은 날에는 그 비판 수용하기 너무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이강인 선수가 선발되지 못했다라고 한 상황에서 만약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황선홍 감독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협회가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8일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 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본격적인 팀워크를 맞춥니다.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2의 탁구 게이트가 또 벌어진다면 와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런데 징계조차 없이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돼서 경기를 뛰게 되는 그 모습이 방송으로 송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제2, 제3의 탁구 게이트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축구협회에서 나서서 선수에 대한 징계와 확실한 결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착잡한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많은 댓글 의견들 남겨주시기